안녕하세요, 부흥입니다. 오늘은 역사가 흐르는 국립중앙박물관의 5개 석조물 정원을 산책하기 위해 야외 정원 산책길에 왔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지조와 절개의 상징인 생육신 김시습의 생애에 대하여 우리 역사넷에 있는 줄거리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제목은 최초의 한문소설을 쓴 불우한 천재 김시습이고 1435년 세종 17년에 태어나 1493년 성종 24년에 59세 나이에 병사하였습니다. 매울당 김시습은 당대 최고의 재능을 가지고 있었으나 조선 세조의 왕위 찬탈을 불의라 여기고 단종에 대한 의리를 지켜 끝내 관직에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실망한 그는 평생 떠돌이 생활을 하며 많은 일화를 남기고 그만큼 많은 작품을 남겼습니다. 최초의 한문소설인 금오신화 역시 그의 손에서 탄생한 작품입니다. 그 몸은 누구보다도 자유로웠지만 시대의 아픔을 묵도한 채 그 정신마저 자유롭지는 못했던 한 지식인의 삶을 김시습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김시습이 태어난 때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고의 성군으로 꼽히는 세종의 통치가 계속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세종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문종 또한 학문을 사랑하는 군주입니다. 그는 아버지 세종이 이루어낸 각종 성취에 깊게 관여한 인물이기도 하였으며 세종 27년부터는 국가의 중대사를 제외한 각종 서무 처리를 인계받았을 만큼 세종의 신임을 얻기도 했지만 문종은 몸이 허약하였고 세조 또한 나이가 어렸다는 점은 앞으로 찾아올 혼란을 애고하고 있었습니다. 문종이 제2년 4개월 만에 39세의 젊은 나이로 병사하자 그의 아들 단종이 12세의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단종이 제위하였을 당시에는 왕궁의 법도를 바로 잡아줄 대비 또한 존재하지 않았고 단종은 너무 어렸으며 단종의 숙부들은 너무 재능이 뛰어났습니다. 세종의 둘째 아들 수양대군, 셋째 아들 안평대군 등 단종의 숙부들은 하나같이 그 재능이 뛰어난 인물들이었습니다. 그중 수양대군은 야심마저 매우 컸고 결국 수양대군은 1453년 10월 단종 1년 개유정난을 일으켜 실근을 장악했습니다. 문종의 유지를 받들어 단종을 보필하던 김종서, 항보인 등을 척살하였고 이어 안평대군, 금성대군 등 자신의 형제들을 차례로 유럽에 보낸 후 사사하였습니다. 마침내 단종 3년에 수양대군은 단종에게 선의를 받아 조선의 제7대 국왕으로 등극하기에 이릅니다. 김시습은 세종 17년 서울 성균관 근처에서 태어났고 본가는 강릉으로 신라왕위 계승의 후보자였을 정도로 세력가인 김주원을 시조로 하며 김시습의 칠대조 김칠조로부터 무반죽을 주로 맡았고 아버지 김일성은 음보로 충숭이에 봉해지는 데에 그쳤으며 무반직을 지내면서 점차 한매해진 집안에 비해 김시습은 타고난 재능이 매우 뛰어났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는 태어난 지 8달 만에 글을 알았고 2살에 불과하였을 때 이미 외할아버지에게서 시를 배우기 시작했고 3살이 되자 직접 시구를 짓기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린 김시습의 소문을 들은 국왕 세종은 이에 승종원으로 하여금 시험해 보도록 한 후 매우 감탄하여 비단을 선사하니 어린 김시습이 비단 50피를 풀어 서로 엮은 뒤 허리춤에 묶고 끌고 나갔다는 일화는 매우 유명하다고 하네요. 세종 31년 김시습이 15살이 되었을 때 그의 모친 울진 장씨가 세상을 떠났고 김시습은 이후 3년간 심여살이를 하였으나 이를 마치기도 전에 그를 돌봐주던 외할머니도 세상을 떠납니다. 사랑하는 이를 짧은 시간 동안 연속으로 잃은 슬픔은 매우 컸고 아버지의 재혼 문제도 그의 마음을 괴롭혔으며 게다가 새로 들어온 계모는 그에게 별다른 관심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때 김시습은 송광사에 머물며 불교를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으려 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 그는 한때 출가하기로 하는 등 불교와 깊은 인연을 쌓았는데 그 인연이 바로 이때 시작한 것이라고 합니다. 점차 마음의 안정을 찾은 김시습은 과거 공부에 매진하는 한편 남현네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여 가정을 꾸렸으나
그의 결혼 생활은 그다지 행복하지는 않은 듯합니다. 때는 문종이 승하하고 단종이 즉위하네 그는 과거에 응시하였으나 낙방하고 말았고 그의 마침내 개우정난이 일어나 수양대군이 실권을 장악하였고 결국 수양대군은 단종에게 선의를 받아 국왕의 지위에 올랐습니다. 이때 김시습은 북한산 중흥사에서 과거 공부에 매진하고 있었는데 왕이 찬탈 소식을 듣고는 크게 충격을 받아 방문을 걸어 잠근 채 사흘 동안이나 바깥으로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어 그는 책을 불사르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으며 이때의 출발이 평생 동안의 방랑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그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비록 단종의 밑에서 벼슬살이 한번 하지 않았건만 김시습은 마음으로 단종을 국왕으로 모신 채 평생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고 처사로 살았습니다. 전국은 계속 흉흉했고 세조 2년 성산문 박팽년 이계 하이지 유승원 유웅지 등이 단종의 포기를 도모하다 발각되어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지방에 머물던 김시습은 이들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서울로 달려와 그들의 충절을 지킨 채 죽어가는 것을 목도하였고 이들 사육신은 온몸이 토막나는 거열령에 처해져 죽었으나 분노한 세조를 두려워한 나머지 아무도 나서서 그들의 시신을 수습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리에 나뒹굴듯 이들의 시신이 사라졌습니다. 시신을 수습한 사람은 바로 김시습이었고 그는 사육신의 충의를 추모하며 그들의 시신이 훼손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수습하여 노량진에 매장하였으니 현재의 사육신묘가 바로 김시습이 이들의 시신을 매장한 곳입니다. 사막산을 산행하며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김시습의 몸은 비록 자유롭게 방랑하고 있었으나 그의 마음만은 사육신과 함께하였습니다. 김수십을 비롯해 원효, 이맹전, 조료, 성담수, 남호현 등 단종에 대한 절의를 지켜 평생 관직에 나가지 않은 이들을 생육신이라고 부릅니다. 사육신 사건의 여파로 노상군으로 강등되어 영원에 유배되어 있던 단종 또한 결국 죽임을 당하였고 자신의 처사가 너무 가혹했음을 뉘우친 세조는 이듬해 계룡산 동학사에 초음각을 세워 단종을 제사 지내도록 하였으며 이 소식을 들은 김시습은 동학사로 가서 단종의 제사에 참여하였다고 합니다. 단종을 제사 지낸 후 김시습은 승려 차림을 한 채 각 지방을 유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의 발길은 관서 지방을 거쳐 관동, 호서, 호남 등 전국 각지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유람의 감회를 시로 읊었는데 이때 지어진 수많은 시가 아직도 그의 문집에 전하고 있습니다. 김시습은 금호산실에 기거하면서 문학활동에 주력하였고 최초의 한문소설 금호신화를 지은 것도 이 무렵입니다. 응거하기를 수년, 세상에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세조 14년, 세조가 승하하고 애종이 즉위하였으나 한 해 만에 애종이 다시 승하, 성종이 즉위한 것입니다. 세상의 변화는 김시습 일상의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성종 3년, 금호산에서의 응거를 끝내고 서울로 옮겨온 것입니다. 서울에서도 김시습은 수년 동안 문학활동에 주력하였으며 도교에도 관심을 가졌고 성종 12년에는 돌연 환속하여 조부와 부친의 제사를 지낸 후 안시를 아내로 맞아 다시 가정을 꾸렸습니다. 이 시기 그는 성리학 연구에도 마음을 쏟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세상이 변화하자 다시 유학자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 조정에 이바지하겠다는 마음을 잠시 품었던 듯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음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성종 14년 49세 때에 재혼한 안시와 사별하였으며 폐비 윤씨 사건으로 인해 다시 세상이 혼란스러워지자 두타의 행색으로 다시 방랑길에 오른 것입니다. 만년에 그는 양양에 잠시 머물다 성종 24년 부유에 있는 무량사로 거처를 옮겼고 그해 3월 김시습은 무량사에서 방랑으로 점철된 한 생을 마칩니다. 김시습은 평생 처사로 방랑하며
벼슬길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단종에 대한 절개를 지킨 그의 충정은 후대에 널리 인정받아 생육신으로 추앙받기도 하였습니다. 김시습의 수많은 작품은 이세인, 이자, 윤춘년 등의 노력으로 간행되기 시작하였으며 1582년 선조 15년에는 마침내 왕명으로 그의 유고를 정리하고 율곡 이이가 정기를 지은 매월당집이 간행되었고 유교에 마음을 두었으나 불교를 실천하였다는 이이의 평가는 유학을 실천하면서 불교의 자취를 남겼다는 평가처럼 출가하여 승려로 살았던 김시습의 행적이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김시습의 지조와 절개를 높이 평가하며 찬양하였습니다.